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Oh God, it's Monday. OGIM이라고 하지만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드디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구나 이렇게 힘차게 시작할 줄 압니다. 우리 월요일의 남자, 언제나 상록수같이 든든한 남자, 월요일의 남자 우리 이영풍 전 KBS 퇴직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쌍으로 한번 쌍으로. 윗도리 수트 벗고 한번 좀 시원한 모습으로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잘 지냈. 주말에 뭐 이 휴일에 무슨 뉴스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님 상록수 이영풍 기자 언제나 푸르는 늘 푸른 기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좀 스트라이프를 옷을 셔츠를 입었는데 Stars and Stripe 미국 국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하는 것이 스트라이프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주말 펜실바니아에서 있었던 공화당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저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총격 이후에 미국 대통령에 대한 또 한 40여 년 만에 총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우리 또 외교안보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영풍 기자님,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시면은 이 총알이 말이죠. 뒤쪽에서 날아오더군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쏘는 줄 알았는데 보통 영화에서 보면 앞에서 쏘잖아요. 그렇죠. 정면을 보고. 뒤통수를 노려가지고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 왼쪽 위에 있는 저기 어디 건물 어딘가에서 저격을 한 거죠. 지붕에서. 예, 그래서 이 총알이 나중에 보면 이제 속보로 이 사진 특종한 또 사진도 나와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뒤쪽으로 총알이 날아가는 그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그렇죠. 산 겁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코너의 제목은 God Saved Trump. 신이 구한 남자 트럼프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있었다면은 뒤통수에 그렇죠. 저격을 당해서 아마 즉사했을 거예요. 마치 케네디 존 F 케네디처럼. 예, 존 F 케네디 그 영화 보면은 실제로 그 저격 당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뒤쪽에서 쏘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 뒤통수를 저격받으면 바로 즉사거든요. 그렇습니다. 뒤통수에 숨골, 손해가 있고 손해가 우리 호흡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UFC 같은 거 할 때도 뒷골에 대한 뒤통수에 대한 타격은 반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건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지금 이번 트럼프 저격수가 뒤통수를 노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방에 보내기 위한 치명상을 입히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총알을 보니까 8발 쐈다고 하죠. 그 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군 정규군이 쓰는 M16A2를 개량한 거, 민간형으로 그렇죠. 개량한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의 군인들이 쓰는 것을 민수용으로 개량한 거예요. 조금 거죠. 사이즈 작게 해서 한 건데 요게 제가 옛날 32년 전에 미군 부대 카투사를 근무할 때 쏴봤는데요. 잘 맞아요. 아주 잘 맞아요. 이게 정확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게 민수용으로 개발된 건데 그 총으로 8발을 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탄창에 있는 거 자동으로 해서 드르륵 갈겨버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드르륵 갈겨버리면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한 발씩 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방 쏘고 안 되니까 이제 드르륵 갈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그것을 다른 지붕에서 지키고 있던 그 SS 스페셜 에이전트들이 또 저격을 해서 원점 타격을 해서 상황이 클리어됐다. 그렇죠. 그 사진 보면은 나중에 그 저격범, 사살당한 저격범이 참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1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21살인데 그 총을 들고 그 건물 지붕입니까? 옥상 쪽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는 게 보였다고. 그 지지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한 사람인데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또 이게 공개가 돼 있잖아요. 참 이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마치 곰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을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신고를 했었는데 다른 그 옥상에서 있었던 사람은 그 지붕의 각도 때문에 못 봤던 것 같다. 그런 그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아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그 경호팀의 일원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 느슨해졌을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저격범이 이제 총을 발사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저 세상으로 갈 뻔했습니다. 갈 뻔했습니다. 정말. 거의 저 세상 문턱.
염라대왕하고 인사할 뻔했죠. 그러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직감적으로 그 뉴스가 처음 떴을 때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금 말도 좀 과하게 하고 액션도 좀 크잖아요. 그렇죠. 헐리우드 액션 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설정된 건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 사진을 보니 이 오른쪽 뺨을 이렇게 앞으로 핏줄기가 두 줄기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 총을 맞으면 보통 앞에서 맞는데 어떻게 그 단상 밑으로 내려가서 뭔가 이 색칠을 하고 왔나?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네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오른쪽 귀 위쪽이 총알이 스쳐가면서 혈흔이 생기고 예. 피가 흘러내린 그 장면. 이거 진짜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펜실베니아 주였는데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펜에서 그러니까 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유펜 뭐 전 세계에서 탑 중에 탑이 될 수 있는 학교에서 또 MBA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네. 어떤 동문 수학했던 곳에서 이런 그 저격을 받았는데 지금 저격수가 총격범이 전국 수학 과학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당히 지적 역량은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 사고가 있었던 그 도시가 서울로 친다고 하면은 분당 뭐 이 정도로 네, 해서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그 백인들 중산층 이상 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다라는 평가를 듣는데 거의 외톨이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생활을 했다. 어제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유심히 보시면은 지지자들 중에 백인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도시 쪽으로 가면은 흑인 지지자들도 트럼프를 위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거기 보면 화면에 보면 백인들이 많죠. 백인들이 많고 이 저격범 사살당한 저격범은 21세 청년인데 공화당원이고 현재 공화당원인데 학교에서 수학 과학을 잘해서 상도 받고 이런 친구인데 친구들이 없는 외로운 늑대. 외로운 롱리 늑대. 울프. 예. 외로운 늑대형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격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저격 그러니까 비밀 요원들이 지금 거리에서 경호는 했지만 결국 이런 그 사전에 총이 발사되기 전에 이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또 비판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그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비밀 경호국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VIP를 경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권 때 왜 문재인 정권 시장 갔을 때 이거 저 기관 단총 보이고, 국민한테 찍혔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건 비밀 경호국이 아니거든요. 비밀 경호국은 공개 경호국이에요. 완전히 그건 오픈된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예. 근데 사실 미국의 이 비밀 경호국은 뭐 영화에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정말 그 VIP를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하게 1차선, 2차선, 3차선까지 있대요. 예. 그래서 어제 그 영상에 나온 까만 옷 입고 선글라스 낀 그 사람들이 1차 저지선이고 2차, 3차는 건물 위에 이렇게 스나이퍼들이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격수. 예. 혹시 뭐 누가 총격범이 보인다 이러면 바로 그냥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인데 이게 실패한 거죠. 그렇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막 다다당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것이 마치 독립기념일 지난 7월 4일 있었던 독립기념일 어떤 그 폭죽 쏘는 소리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느꼈었는데 바로 인근 사람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스피치를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지나서 트럼프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또 주위의 사람이 피를 흘린 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그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걸 깨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그 제가 영어로 된 걸 보면은 뭐 stay down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수구리 예. 빨리 수구리 수구리라고 해서 그대로 수구리고 있어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따라서 크게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뒤에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이 그 AP Associated Press 그러니까 연합통신의 이 퓰리처 이 상을 받았던 사진상을 받았던 기자가 fight 하면서 있는 사진 그 뒤로 이 Stars and Stripes 성조기가 있는 모습을 있는 사진을 어제 타전했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그 기사가 그 사진이 있는 걸 봤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 사실상 어제 결판 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는 그 저격 장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이 기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총소리가 나고 트럼프가 스테이 다운 되고 그다음 기자들이 막 움직여요. 앞에 보시면 쫙 사진기 든 그 기자들이 오른쪽으로 가죠. 자, 이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왜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 위에 성조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아,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은 사진 한 컷을 찍을 때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 미리 현장에 딱 가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은. 구도를 구도를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왼편에 있다가 총소리가 나자 오른쪽으로 확 몰려가죠. 그런데 그 퓰리처상 받은 AP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찍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 뺨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거기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하는데 거기 하늘에 보면 성조기가 걸려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저 합성한 사진 아니야? 예. 했는데 아닙니다. 오른쪽 위에 성조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조기를 걸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인한 어떤 인상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 예. 그 사진 한 것으로 그냥 이번 11월 달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그 레이건 대통령의 가슴에 총격을 해서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받아가지고 생사 바로 정말 염라대왕하고 인사하고 있던 그거를 이제 현대 그 의학이 살려낸 건 아니겠습니까? 경호원도 그때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현지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약간 이렇게 딱 키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그 이민 관련되는 자료를 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리는데 이게 탁 지나면서 이렇게 딱 앉는 그런 모습이 있고 순식간에 그 스페셜 에이전트들이 한 명 왼쪽에서 한 명 뒤에서 두 명 그리고 5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남자 여자 완전 에워싸는 그런 모습을 봤었었는데 야 아무튼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역사에 남을 그럴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달성의 사저에서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뭐 어떤 사람이 물병 집어 던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성 경호원이 제일 앞에 나서서 막았잖아요. 빡 이렇게 막고 이 가방 같은 거 방탄 가방 딱 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좀 전에 그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어제로서 사실상 결판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가 미국 1981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고 살아나면서 8% 이상 거의 10% 가까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랐던 것이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같은 경우에도 커트칼 어땠습니까? 커트칼 테러를 당하고 나서 대전은요. 그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아주 강인한 그 지도자의 어떤 그런 그 로서의 어떤 각인을 했고 결국 그 확실한 어떤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 같은데 미국 대선 아까 상당히 어제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그런 어떤 민주당 후보의 교체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국 그 대선 전국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요 직전에 TV 토론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트럼프가 거의 67%까지 오르고 바이든이 한 30%로 내려 폭락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 후보 바꿔야 된다. 후보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가 안 된다. 그대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번에는 트럼프로 가야 되겠다. 이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강인한 아메리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11월 달 미 대선은 거의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죠. 지금 이 어제 그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 미국에서는 또 공화당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워키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카고 일리노이에 살 때 밀워키 가보면 정말 밀워키 브루어스 그러니까 밀워키는 밀러 맥주를 비롯한 이 맥주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서 2시간 동안 어떻게 치료를 받고 본인 스스로 강하게 걸어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에게 건강을 과시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습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어떤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하죠. 마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강하게 심어준 반면에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도에 인지장애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비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어떤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 교체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중딜한 오히려 또 미국을 어제 현장에서도 보면은 일어나서 나갈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USA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외치는 연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뭐 60 이제 조 바이든이 82세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78세.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미지의 차이는 그럼요. 상당 부분 크게 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선에 대한 예측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도 그래서 조금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대선 후보들 토론회 하면은 한 2시간씩 세워놓습니다. 그렇죠. 세워놓습니다. 서서 합니다. 지난번에 그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이제 두 명이 서서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이제 그 토론 방식이 참 특이해요. 힐러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트럼프가 그 스튜디오를 서서히 걸어 다닙니다. 서서히 걸어 다니면서 거기 시청하러 온 시청자들에게 눈도 맞추고 하면서 저 사람이 2시간 서 있을 만큼 체력이 되느냐. 그렇죠.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갑자기 업무 수행 중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미국 유권자들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죠. 대통령 미 합중국 대통령 임무를 수행할 만한 건강이 담보되는가.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거죠. 결국 피지컬과 멘탈 이 두 가지를 다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제 변호사 자격할 초기에 2000년대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apprentice 견습생이란 어떻게 보면은 그 견습생을 해서 실제로 그 회사 비즈니스에 투입을 하고 또 팀으로 개인으로 한 다음에 평가를 하죠. You are hired. 너 고용됐어. 그리고 you are fired 했던 그때의 그런 그 모습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봤고 그때의 어떤 결정의 단호함, 나중대로 합리적인 결정,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맨에서 이제 politician 이 정치가로 이제 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지금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정 속에서 다시금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활하는데 누가 책임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떤 경력이 상당히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아까 있었던 그런 본인이 이제 총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다려라고 하면서 이렇게 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옛날에 그런 TV 토론회나 이런 것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쇼맨십 같은 것도 있다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트럼프가요 옛날에 아세요? 그 홈 언론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그 출연한 장면이 뭐냐면 트럼프 호텔에 그 나홀로 저 주인공 꼬마 아이가 맥컬리 컬킨 트럼프 호텔에 와가지고 그 로비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부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는지 어쨌든 그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강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하는 이런 모습을 좀 봤고 우리 도리맘님 말씀 그대로 까미어 출연인 것이죠. 이영풍 기자님 화이팅. 유쾌하고 재미있는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내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결집도 했습니다만 또 미국 내의 또 현재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이어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주에 가 있다가 이 상황이 발생하자 바로 급고 또 어떻게 보면 백악관으로 귀환하면서 그 미국의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개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또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전화도 했다며요.
그게 미국 정치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조야가 다 일치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 극단주의는 곤란하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가능한 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대중 연설 집회장에서 저런 식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건 민주당이든 공화당 지지자 이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 정치의 품격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이제 저 11월에 많이 당선이 되면 지금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나토를 주변으로 하는 유럽, 뭐 러시아, 중국, 동북아시아 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 뭐 우리나라 같은 국민의힘, 민주당, 뭐 대통령실 할 것 없이 네. 여기에 우리는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생각하면서 트럼프의 책사들과의 어떤 그 긴밀한 그런 어떤 그 재팬 스쿨로서의 어떤 그런 외교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마크 접촉이 굉장히 그럼요, 좋다라고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어떤 친분,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떤 위로를 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그 특사를 보내거나 어떤 그런 우리가 물밑 외교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인 친분 특히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친분 마치 지난번에 어땠었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안타깝게 뭐 2년 전에 그 유세 중에 총격으로 또 목숨을 잃은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선돼서 하기 전에 최고급 일본 그 골프채 트럼프 골프 좋아하잖아요. 가지고 가서 뉴욕에 있는 그 트럼프한테 가서 그거 선물로 주고 또 나중에 하는 동안 그 트럼프 본인 그 골프 클럽 가서 같이 골프도 치는데 그 골프 치고 할 때 그 드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아베가 골프 잘 안 치다가 가놓으니까 벙커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호의적일 수 있습니까? 저 1945년 폐망할 때 원자폭탄 2방 맞아가지고 내려앉은 나라 아닙니까? 예. 미국이 그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그런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은.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골프도 쳐주고 벙커에서 올라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미국 좋아요. We love USA라고 하잖아요. 왜? 국제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실 할 것 없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지금 바이든하고 뭘 협정 서명하고 왔습니까? 핵과 관련된 그 핵 공유를 넘어서는 그런 핵 협정을 핵 공유.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 러시아가 지금 그 아주 밀착되는 군사 협정을 했잖아요. 혹시 군사적인 액션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인데 우리 한국은 NPT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영토 안에는 핵무기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제 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한미 뭐 핵 협정 그 관련 이게 서명이 있고 나서 어제 인터뷰 기사 나오는 게 뭡니까? 인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이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그 태평양 사령관이 가능하면 핵 잠수함을 공유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요코스카님 일본에서 재팬 옌을 또 스포츠에서 쏴주셨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 인도에 계시는 우리 멜콩 TV 시청자분께서 루피화로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럼요. 우리는 전 세계적 글로벌한 방송을 지향합니다. 인터내셔널. 특히 우리 이 기자님이나 저나 또 이 기자님은 또 현직에 계실 때에 영국에서 유학하시고 저는 나름대로 또 미국에서 하고 해서 다른 어떤 그 유튜브보다 저희 전 세계적인 외신에도 상당 부분 능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또 외신을 깊이 있고 신속하게 우리가 파디비어주는 그런 방송을 지향합니다. 오늘 자님, 세범님 계속 그 우리 슈퍼챗 릴레이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우리 멸콩TV 정말 열심히 뒤에서 후원해주시는
애국 기업 환신골드 바이 투 겟 원 프리 2개를 사면은 하나 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처에 등록된 그 상품인 것이고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 등을 통한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이거 구입하면 지금 특별 스페셜 이벤트 건국 대통령 이승만 우리 책 상하권도 같이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특히 또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한번 try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이에 또 슈퍼챗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승리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꽃다지님 윤통은 외교 아주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 그런 여세를 몰아서 이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지난번에 같이 만찬하면서 돈 맥클린의 Long Long Time Ago 하면서 이제 기타 하면서 선물을 받았던 그런 어떤 좋은 그런 흐름 또 이번에 대통령이 유지될 수도 있고 또 트럼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의 어떤 외교적 준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C 킴님, 최진영 좀 대통령과 같이 가요. 하는 아니죠.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대통령과 같이 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해야 자유우파의 어떤 그런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그 강론에 대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하는 네 분 모두 윤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같이 헌신할 분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길이 마치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이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부선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그 길의 차이일 것이지 서울 가는 그 목적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 이거에 대한 목표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트럼프의 어떤 피격 사건 직전에 미국 가서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핵 관련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이거 완전히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그러니까요. 우리 한반도 영토에 핵무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미 핵 잠수함이나 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디젤 잠수함에 한국군의 디젤 잠수함에 어떤 장치를 해서 이 잠수함은 물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동해 어딘가에 미 핵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북한 쪽에서 핵무기를 쓰려고 한다 이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핵무기 못 쓰죠. 그렇죠. 핵무기 못 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은 우리 댓글도 씁니다만 외교 천재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문재인이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를 좀 서서히 회복시켜가지고 한미 관계 동맹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상으로 지금 든든하게 되고 있고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또 한일 관계도 정말 우호 증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어떤 그런 모임에도 지금 계속 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밀접하게 밀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전처럼 조로 군사 동맹 수준 그 이상으로 지금 그렇죠. 격상돼서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자동 개입하는 듯한 정도의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강화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오히려 크레물린 궁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유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놓으면은 북한과의 긴급 상황 속에서 유럽 전선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러시아가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기 어려운 그 린치핀 내지 그 지렛대를 이유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목표로 당연하죠. 윤 대통령이 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저 문재인 대통령 때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나토에 가서 막 외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일부에서 나온 여론 이런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왜 유럽까지 가서 그렇죠. 예.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하고 왜 이야기하지? 자, 그런데 그때 이미 훨씬 전부터 독일, 영국의 구축함, 군함들이 아시아 지역에 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일본하고 독일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군은 군대지만은 일본은 군대 아닙니다. 자위대입니다. 예, 예. 이게 뭐지? 이거 80년 전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예.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3국 동맹을 맺은 예. 적이 있어요. 추축국. 예. 예. 그래서 동맹이. 자기 나라에 전쟁 나면 도와준다. 예.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일의 입장에서는요. 폴란드만 지나면 바로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의 힘이 유럽에서 커지면 제일 경계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때 삼국 동맹 80년 전에 삼국 동맹을 맺을 때도 러시아의 힘을 저 시베리아 극동아시아로 조금 분산시켜야 돼 해서 일본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러시아의 힘을 이 극동아시아로 못 오게 그렇죠. 유럽 쪽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짝짝꿍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80년 만에 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지금 한반도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신의 한 수인 거죠. 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서 이제 완급을 조절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 건국 70년 이래에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고조선 이후 최대의 어떤 그런 그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없었던 것은 결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한미 방위조약 이것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러시아건 중국이건 북한이건 꼼짝마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군대를 제 같은 경우는 30개월, 우리 네. 아들은 1년 6개월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없으면 북한들은 10년씩 군대 가서 근무해야 된다니까요. 그겁니다, 그거. 그 여력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그 마치 공짜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누리는 좌파들이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번영과 지금의 자유, 그것들은 정말 한미 동맹으로서 피로서 지금 지켜낸 이 힘의 어떤 그 우위 속에서 지켜내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 주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나온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뭐라고 해요? 반미, 반제국주의.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저 사람들 아주 19세기에 살고 있구나. 한반도 천동설 믿는 사람들. 네, 그래서 한반도 청동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내 정치로 그냥 바로 이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자라는 국회 청원을 냈던 인간이 바로 주사파. 북한을 진짜 뭐 무슨 하늘같이 떠오르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이런 국가의 자행위를 하게 하는 것에 전과 오범이 그런 것을 했고 지금 뭐 100만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그 링크 올려주셨는데 우리 그 PD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반대 청원 저 바로 했습니다. 아마 그때 했더니만 저희 우리 그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제 페이스북에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 하신 것 같은데 페이스북 메신저로서 이것 좀 해주세요. 지금 아직까지 10만 명이 안 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그 일단 5만 명 넘었으니까. 예, 5만 명 네. 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비슷하게 따라붙어야 될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네. 것도 지금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중에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하자라고 했던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주사파를 NL이라고 하잖아요. National Liberation.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디로부터? 미국 제국주의자로부터. 결국 대한민국의 모순을 남북 간의 분단으로 보고 남북 간의 분단을 시킨 주체가 누구냐? 미국 제국주의고 미국 제국주의가 남북으로 분단된 다음에 이 남과 북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아직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북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외세 미국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반전 반핵 양키 고홈 그거 하면서 민주당의 문재인이 뭐라고 합니까? 비핵화 시켜야 된다고 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아가지고 북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NL의 대표적인 그런 생각 아닙니까? 거기 130만 명이 서명하는 거 보고 제가 좀 한반도 천동설 믿는 사람들 지금 주말에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는 집회 열렸잖아요. 네네. 경찰 추산 한 3,000명 모였대요. 네. 근데 거기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좌파 진영에 있는 선수들 잘 모르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딱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김재현 진보당 대표 그 사람 또 그리고 김재하라는 민중연대 뭐 대표인데 지금은 거부권 뭐 행동 대표로 돼 있어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김재현은 아시는 것처럼 이석기, 이정희, 경기동부연합 대표적인 NL계 주사파 김일성 추종하는 그 정치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종북 주사파 핵심 멤버가 지금 앉아 있어요. 그것도 총선 끝나고 대표로 왔잖아요. 총선 전에는 야, 저 경기동부연합이다 해서 안 될까,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총선 끝나고 딱 왔잖아요. 김재현을 보내서 당 대표로 앉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유명하지는 않은데 예의주시해서 보여야 될 이름이 김재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철도 기관사 출신인데 민노총 부산위원장하고 부산이구나. 민노총 출신으로서 지금 민중 뭐 행동 그 대표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세력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촛불 행동 대표. 이게 누구냐 하면 이번에 국회 국민청원 넣었던 권오혁입니다. 권오혁 세력이 하나 있고 이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거리로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세력입니다. 아유, 권오혁이 활동했던 그 조직에는 무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거의 40여 명. 거의 뭐 거기는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김재하라는 이 세력은 안에 어떤 세력이 있었냐면 민노총 그리고 진보당 뭐 등등 농민회 전국 농민회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이 이제 결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장면이 바로 토요일 날 있었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입니다. 즉 이 말은 올 초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라 지령 내렸어요. 탄핵이 힘들면 끌어내려라. 누구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구체적인 액션으로 구체화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결국은 이게 그 무모한 탄핵몰이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 4명 탄핵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꼼수 아닙니까, 이게? 대표적인 꼼수죠. 지금 최민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북한에 돈 보낸 거 실형 선고됐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구속은 안 됐지만. 뭐 법정 구속은 안 했습니다만 2년 1년 6개월 합치면은 3년 6개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00만 달러의 쌍방울 돈이 갔는데 그중에 거의 390억 가까운 돈이 이거 대북 송금이 됐다고 이 팩트를 1심 재판부가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책임은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이화영 유죄, 김성태 유죄 이렇게 되면 이재명도 유죄가 되죠. 진아 엄마 S님 국보법 위반 전과 오범 촛불 행동 권오혁 이렇게 지금 말씀 주셨고요. 우리 인수님 오늘 초복이란 거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삼계탕 드셔야 네,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되는데 줄이 너무 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저도 점심 때 방송이 좀 이어져가지고 점심 먹기도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시원한 우리 초복에 시원하게 하시라고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호돌이님 freedom is not free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습니다. 야, 참 또 지금 저희가 잠시 저희가 또 국제적인 문제 넘어서 이제 이재명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현재 저희 말씀 나누는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또 우리 뭐 후보들 간의 어떤 그 서로의 어떤 지지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다른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또 이재명이한테 얘기할 때는 이재명이한테 좀 집중해가지고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최근에 재밌는 글도 많더라고요. 추풍낙엽. 추풍낙엽. 이제 가을 남자. 가을 되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질 남자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TV조선에서였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당권주자 네 분한테 재미있는 질문했잖아요. 네. 다음 대선 때 이재명이 민주당 대권 후보로 나올 것인가 했는데 4명 다 안 된다고 했죠. X. 예, 왜냐? 이게 사법 리스크가 사법부가 검찰이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말처럼 검사가 뭘 조작하고 뭘 되도 않는 수사를 수사권도 없는 수사를 하고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검사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발부했겠습니까?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죠. 네,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하죠. 이재명을 상대로 장난 지금 날아가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10월 초에 지금 1심 선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직선거법부터.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돼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1심을 굉장히 끌었잖아요. 끌었기 때문에 2심 3개월, 3심 최종심 3개월이면 6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상반기쯤 되면 이재명에 대한 최종 법원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거기서 실형 선고되면은 자 1번 피선거권이 날아가요. 1번 피선거권이 날아가요. 그래서 3년 뒤에 대통령 선거 못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당선 취소됩니다. 당선 취소. 벌금형 나오면 으아.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취소. 어허. 3번 이게 더 3번. 골 때리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내놔야 돼요. 그렇지. 얼마? 지난번 선거 때 430억 정도. 네. 대선 국고보조금. 그래서 민주당은 뭐가 된다? 당사를 팔아야 된다. 비자발적 천막 당사 시대에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10월 달에 구체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10월 달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슈를 덮으려고 온갖 지금 꼼수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온갖 꼼수를. 우리 아이디 쿵짝쿵짝님 10월 초 너무 길다. 그 사이 이것들이 뭔 꼼수를 부릴지. 우리 이 기자님하고 저 최변 쿵짝쿵짝 맞지 않습니까? 아주 좋죠. 아주 우리 한번 하시죠. 화이팅! 좋습니다. 예. 비자발적 천막 당사 시대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후시절님 감사합니다. 예. 당선 취소는 하늘의 뜻이다. 나무 유목민님 감사합니다. 호돌이님 한순간 날아갑니다. 네, 배신의 아이콘 이재명 말씀했고요. 권영옥님 이영풍 기자님 최고입니다. 아까 위에 보니까 월요일 아침 이 기자님 말씀드리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말씀 해 놓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희망사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뿐인가? 뭐 이런 지금 주제를 제가 뽑았는데요. 어떻게든 해서 1일 1특검, 1일 1탄핵 이렇게 가면서 최상병 특검 지금 제2여구 지금 한 상태에서 다시 돌려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 상설특검법을 개정해가지고 민주당만이 특검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쉽게 하면 축구 경기 하는데요. 예. 선수가 심판 고르는 겁니다. 야 선수가 오늘 봤더니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일 축구 경기에 일본에서만 추천한 심판으로 주심으로 경기하겠느냐 한일전 치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집중해야지 선수를 바꾸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이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상설특검법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지금 보면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처장 그리고 변협회장 그리고 정당에서 4명인가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정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1당, 2당. 그렇죠. 원내 2명씩. 정당에서 해서 4명. 예, 그렇죠. 4명 추천하게 돼 있는데 요걸 바꿔서 정당 추천을 여당은 못하게. 예. 대통령하고 뭐 친인척이 관련된 거는 야당만 추천하게. 그렇죠. 이게 바로 선수가 심판 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형평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런 꼼수를 두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 여기 박주민 의원이 막 나서던데. 박주민이 제가 변협 있을 때 진짜 거지 같은 꼴로 해가지고 다닐 때 저희가 참 밀어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삼선이 의원이 됐어요. 참 생각하면 좀 시간이 참 많이 민주당 바쁜데, 유권자들 참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 본드림 저희는 속보가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 탄핵당으로 당명을 개선한다. 이런 식으로 할 만큼 지금 1일 1탄핵하는 것이 어이없다. 그 목적은 뭐다? 유일하게 이재명 호위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야, 이게 참 우리 J2 국풍님, 좌님 지질 깡패가 아니라 그냥 깡패를 들고 아, 그렇습니다. 우리 김동민님, 각설이, 박주민, 줄줄이 다라 북한 애들처럼 이렇게 줄줄. 그것도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아. 예. 정말 그래도 아침 식사는 다 하셨죠? 우리 권영옥 님이 재미있는 말씀 또 드린 것 같습니다. 야,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재명의 대표 연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51%, 찬성한다는 것이 꼴랑 32%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여론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론조사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전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거. 그건 응답률이 높아요. 네. 사람이 물으니까. 네. 자동응답 ARS. 여러분 자동응답 ARS 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 끊어버리죠 보통.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응답자들이 대통령 후보 안 된다, 연임 안 된다라고 한 건 뭡니까? 강한 네거티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강한 네거티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인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방탄을 위한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 쫓기 위해 또다시 이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방탄을 입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것이고,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은 그 김두관 전 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김두관에 대한 지지율과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물론 그 민주당 지지율만 하는 것은 빼고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에 김두관이 하고 이재명이 하고 지지율 차이가 7.1%밖에 안 났어요. 큰일 났네요. 와, 이거 이재명이 쫀득쫀득한 거 아닙니까, 가슴이? 김두관 의원은 보면 이제 뭐 약간 친문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가 8월 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야, 근데 공당의 전당대회 이 분위기가 이렇게 안 뜨나. 지금 국민의힘은 붕붕 떠 있잖아요. 지금 뭐 서로 검증하고. 그렇죠. 원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시끄러운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민주당 저당은 그냥 이재명 원톱으로 가는데 김두관 씨가 그래 나와서 그래도 조금 한마디 해주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데. 네네. 말은 제대로 하더라고요. 김두관 그렇죠. 씨가. 우리 본드님, 우파끼리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비방은 자제합시다. 야, 한 줄 깔끔 정리네요. 저렇게 해야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적 비난은 우리가 자제해야, 그래야 우리 계속 쭉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고 하면은 같이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같이 가야 손잡고 가야지. 정치는 세입니다.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세력을 가지고 정말 민주당이 왜 지금 이렇게 발호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탄핵하자고 하니까 100만 명 넘는 그런 세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130만 명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1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10%도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숫자로 지금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 그거는 대한민국 헌정 체제를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5년마다 국민들하고 계약서 쓰는 자리거든요. 자, 5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찍어주세요. 계약서 썼어요, 지금 국민들하고. 근데 그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계약서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쓴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5년짜리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왜 내 권리를 침해해? 그렇죠. 당신들이 뭔데? 그렇죠. 130만 명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뭔데? 계약서 쓰면 계약은 지켜야 한다. 민법 1조입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오케이. 그게 계약인 것이고 계약의 구성계인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87년 체제 현 헌법에서는 대통령제를 명시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두고 계약을 깨야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 샀는데 잘 쓰고 있다가 이게 뭐 예컨대 거기에서 뭐 약간 좀 뭐가 뻐벅거린다. 그러면서 돌리도 야, 돈 내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 지금 민주당이 그 짓 하려고 한다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지가 지물건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세 계약 2년 썼으면 2년 동안 가만히 둬야지. 예. 뭘 탄핵이야, 탄핵은. 정말
빡칩니다 진짜. 아 열받네. 아까 우리 본드님 거의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또 우파의 어떤 단계를 위해서 또 순소리 한 줄 요약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본드님 거의 천재 수준이십니다. 정치서 천재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비님 짜작짜작짝 인수님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도리맘님 또 당심은 원희룡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서로 굉장히 많이 또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고살미님 또 최진영 이영풍 사이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포도님 최고입니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그렇습니다. 아, 참 좋은 계절인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비판은 하되 비방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로즈캐슬 장미성님 맞아요. 저도 빡쳐요. 야 감사합니다. 해피 수연님 당대표는 원희룡 뭐 당대표는 원희룡 또 원희룡 후보의 또 강한 지지자신 것 같습니다. 대금 인심이 당심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신경화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수사보면서 친구가 신경화인 것 같은데 아, 우리 댓글에는 또 원 후보님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한동훈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대선이니까 굳이 응해야 되느냐 하는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그 외에도 또 나경원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들도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그래야 또 서로 경쟁 속에서 또 진실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호님 속이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언제나 감사합니다라고 해당화님 글 좀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인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갑니다. 네. 네. 사법부 기차는 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다시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지가 민주당 대표로 나와서 민주당 의원 한테 이게 그 호소하는 글을 올려야지. 지가 무슨 뭐 대권 나오는 것처럼 진짜 이게 뭐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먹사리즘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 유일한 자기의 이념이다. 그래놓고 맨날 종북 주사파 그런 인간들하고 노는 것 같이 하면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판이 나오는 게 먹사리즘이 아니고 지금까지 막 살아왔던 막사니즘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쿠치 천님. 뭔가 우리의 우리 콘티가 미리 유출된 것 같은데요. 아, 또 나왔습니다. 법카니즘. 팍팍 나옵니다. 네, 막사니즘. 이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네네. 출사표를 던지면서 저는 그 출사표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이 사람이 좌파 정당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 국민의힘 당대표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선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기꾼입니다. 이 왔다 갔다 하면. 원래 아버지가 10명인가 있다고 하잖아요. 유동규 말씀에 따르면. 예. 왔다 갔다 하면 사기꾼인데 이게 예. 보면 본인이 이제 그 출사표에서 기본 시리즈를 막 이야기했거든요. 가령 뭐 출생 기본 소득, 뭐 기본 주거 소득, 뭐 그 기본 금융, 이 기본 시리즈를 하니까 요걸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또 돈 많이 풀겠네. 이런 뉘앙스를 주죠. 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돈을 풀려면 국가 재정을 풀든지 아니면 국채 찍어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야, 천조국. 네? 미국은 국방 예산이 1,000조인데 우리나라는 이 문재인이가 와가지고 빚이 1,000조를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당장 그걸 알 수가 없지만 예. 우리의 아들, 우리의 조카들이 40세, 50세 되면 그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때는 민주당 그 해먹었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고 없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한국경제 사설을 보면은 말은 기본소득 시리즈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규제 또는 뭐 기업들을 올가매는 법에는 너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 완화, 예. 주 52시간제 유연화,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걸 막 하자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왜 민주당 대표 후보자인 이재명은 나와서
다른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당대표 될 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야. 이 국민 기반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혹시 이 방송 보시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금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국풍님 이재명이 아빠는 10명이 아니고 11명입니다. 역시 깨알 같은 이 정밀함이십니다. 아, 그래요. 뭐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이 말 이런 말씀하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와, 넌 굉장해라고 하면서 우리 또 슈퍼챗 또 쏴주셨는데 또 위로 올라가서 써주신 도리맘님 멜콩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게 참. 근데 슈퍼챗이 어떻게 29,000원이 들어죠? 3만 원으로 하는 어떻게 왜 뭔가 특별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함이 어쨌든 감사하고요. 박민권님 또 비판적인 또 글도 많이 써주셨고 소나기님 또 김현사님 근화님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볼 때마다 저희가 그 멜콩TV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우리 멜콩TV가 지금 몇 명이냐 하면은요. 잠깐만요. 지금 지금 우리 1,500명 지금 시청 중이시고 오늘 보시네. 또 해서 한번 끝까지 가면 한 2,000명 한번 좀 찍어보시고 많을 땐 저희가 실시간 3,000명까지 가고 있는데 저희 사실 9시라는 시간 자체가 다들 출근하시고 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많이 보기가 쉽지 않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정말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거고 저희가 또 이거를 또 저녁에 있는 시간과 합본해 가지고 멜콩TV 하이라이트 정말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이라이트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는데요. 벌써 9시 59분, 59초, 58분 이제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내부에 있는 소식 잠깐 좀 한 5분, 1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엄청 뜨거운 댓글이 좀 올 것 같은데 전체적인 판세 분석,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판세 한번 분석해 주시죠. 지금 사실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나 제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런데 방송 나와서 구라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은 하되 비방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판은 뭘 가지고 해야 된다?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죠. 정확한 수치와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 좌파들은 메신저를 공격하지만 우리 우파, 자유우파는 메시지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뉴시스라는 그 통신 매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를 뉴시스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국민의힘 당원만 상대로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투표하는 당원들만을 상대로 했는 여론조사가 첫 번째 여론조사. 당에서 그 안심번호를 줍니다. 안심번호. 네. 안심번호는 이제 받으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안심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2,000명 정도를 여론조사를 했고 거기서 한동훈 후보가 거의 과반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그것만 보면 그것만 보면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구나. 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렇죠. 요게 공표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내부적으로만 있어야죠. 그래서 이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국민의힘 당 선관위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사실 공표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뉴시스 기자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 이제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취재원 보호해야 되는데요. 네. 이거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주말에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에서 합동 연설에도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또 이 난타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여론조사만 보면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분위기를 많이 주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론조사 그 방식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통상 오늘 그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 또 나온 거 있습니다.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쳐보세요. 그러면은 뭐 몇 프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여론조사 방법이 휴대폰으로 하는데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집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요즘은 보통 휴대폰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거의, 하는데 예.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하는 거 있고 자동 응답기 ARS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럼 전화 면접원이 하는 건 약간 응답률이 높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아무래도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보통의 여론조사의 경우에 많이 나오면 응답률이 10%좀 나와요. 오호. 그런데 자동 응답기 ARS 많이 하면 3%에서 5%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뉴시스에 보도된 한동훈 후보 캠프가 자체 여론조사 했다는 게 응답률이 몇 프로냐? 몇 프로죠? 30%. 와. 자,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관심이 무지하게 관심이 있는 거네요. 무지무지하다. 그래서 예. 전화가 오면 많이 응답을 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는 한동훈 캠프에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자, 그런데 반대로 이거 뭔가 좀 조직 가동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동응답기 ARS가 응답률이 30%가 나오지? 예.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한동훈 지지자들에게 쫙 카톡을 보내가지고 전화 온다 오늘 내일 전화 오니까 전화 잘 받아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응답률이 30%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말은 실제로 그 언론 뉴스에 보도된 것보다 지지율이 좀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단정할 없습니다. 수는 없어요. 예, 결국 한동훈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어대한이라고 해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가 지금 뉴시스의 여론조사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나경원 후보라든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쉽게 말하면 샤이 나경원, 샤이 원희룡 뭐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숨은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최종적인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열어봐야죠. 다만 지금 최근에 있어가지고 이제 반환점을 선거의 반환점을 돌면서 처음부터 약간 얘기가 되었던 이른바 결선 투표가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의 원나 연대 이것은 어떤가 이런 얘기도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주말에 우리 최 변호사님이나 저나 총선 예비후보로 활동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예요, 전문가. 선수들이 딱 보면 압니다. 네. 주말에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자체 여론조사한 게 뉴시스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보도가 됐어요. 네네. 됐어요. 그게 뭐 법률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예. 거고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3일 날 한 판이 끝나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 여론조사가 리킹이 돼서 나왔는데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보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응답률이 30% 나온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직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응답률이 ARS로 했을 때 30% 나오는 건 굉장히 거의 힘든 겁니다. 우리 평상이 보통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네. 그러면 한동훈 캠프 쪽에서 한동훈 캠프는 사실 1차전에서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1차전에서 그럼 51%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51%가 나올까? 저는 약간 그 여론조사 이번 뉴시스에 보도된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건 제 그냥 내피셜입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1차전에 끝나긴 힘들겠다. 어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늘 충남 지역에 그 합동 연설회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후보가 아하.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예. 재밌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아까 댓글에서 왔는데 오늘은 어디 했더니만 오늘은 천안 재밌잖아요. 네, 천안에서 또 합동 연설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후보님들에 대한 지지하시는 분들 또 천안 한번 와주시고 사실 우리가 충청도는 속내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응원을 할 때는 또 확실히 가서 화끈하게 또 서로 각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밀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또 이슈 자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텔레그램 글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 그 저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뭐 자기들이 뭐 저 네이버 계정 24개를 확보를 했고 뭐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부터 뭐 이런 댓글 작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인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필요하게 까발려지게 되면은 네네. 국민의힘 전체 전당대회에 별로 좋을 건 없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행위, 자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총선에 대한 어떤 그 반성 그리고 혁신 또 민생에 대해서 나아간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국민의힘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본드님 시간 되시는 우파 여러분, 천안 유관순 기념관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당대표 경선에 참가를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본드님께서 또 좋은 또 팩트를 알려주셨는데 많이 또 가셔가지고 각 후보를 열심히 지지하되 나아가 미국에 있는 그런 어이없는 지금 유세 같은 그런 총격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또 이번 그 당대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선택받는, 국민에게 더 나아가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원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나를 도와라 뭐 그런 얘기를 하여서 그만큼 어떤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넘어서 자유우파의 리더를 뽑는 그런 축제장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뭐 우리 월요일 우리 이영풍 기자님하고 시작하면은 한 시간이 딱 가는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이 플랫폼은요 품격 있고 수준 높은 방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한반도 주변에 어제 트럼프 피격 보셨죠? 그리고 뭐 독일하고 일본하고 지금 밀착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밀착하고 한반도 주변에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변동들이 저는 2년 뒤에 지방선거, 3년 뒤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바로 미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까지 다 보고 이해하시려면 뭘 보셔야 된다? 멸콩TV를 시청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주 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같이 댓글로도 토론, 협의하기 때문에 멸콩TV 많이 보시면 품격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멸콩TV 최진영 이영풍의 이 뉴스 라이브는 여러분을 스마트한 정치 세계로 그리고 세계 이슈로 이끌어 드립니다. 어떻게 멸콩TV 잘 시청하셨습니까? 아까 그 내귀의 캔디 우리 목소리 듣기 참 좋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이 기자님과 제 목소리도 또 듣고 있다고 하면은 또 나름대로 또 편안한 또 마음 또 속 뻥 뚫리는 아스파라긴산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내의 치열한 경쟁 또 그것을 통해서 7.23 전당대회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언제 전당대회가 하는지도 몰라요. 8월 18일 이 프랑스 파리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그 효과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경쟁 그것을 뚫고 당선된 사람이 누구건 또 우리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강력한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윤숙님 두 분 방송 너무 편안합니다 말씀해 주셨고 모네님 자주 뵙겠습니다 두 분 하셨는데 모네님도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고 모란향기 같은 경우에 두 분 목소리 발음 너무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KBS에서 같이 쿵짝쿵짝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저희 목소리라든가 어떤 그런 발음 또 듣기 훨씬 쉬운 뭐 사실 우파 유튜버 중에서 뭐 인기 있는 분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지나치게 부담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런 분도 없지 않아요. 우리 오디오 좋습니다. 오디오 끝내줍니다. 비디오도 좋은데. 그럼요. 예. 저희가 오디오를 얘기하는 것은 차를 타고 다닐 때 끄고 화면 끄고 소리만 들으시면서 다니셔도 우리 멸콩TV 최재영의 뉴스 라이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월요일 또 시원하게 우리 멸치와 콩나물 뻥 뚫어드렸듯이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고 이번 7월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